이른 아침 일찌감치 주방에 자리를 잡은 규점 씨. 다른 가족은 없는 걸까요? 네, 여긴 둘이만 살고 있어요. 자식이 둘인데, 큰 딸은 별도 독립해가지고 나 살고 있고, 아들은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좀 멀리 떠났어요. 그런데 아들 이야기가 나오자 화기애애했던 분위기가 무거워집니다. 하늘나라에 갔어요. 먼저. 저희 남편이 아들 장례식장도 안 가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그 1년 되던 해에 한가닥에 희망을 걸었어요. 아빠가 가지 않을까, 낙골당을 가지 않을까, 가보자.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도 가보자 소리가 없더라고요. 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도저히 그걸 간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가자고 하는 또 마음 생기지도 않고, 그 제 마음속에 아직까지 응어리 같은 게 있다 보니까 그 마음이 안 생겼죠. 그래서 그게 쌓인 거죠. 작년 2월 일남 일녀 중 둘째였던 아들은 32살이란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규점 씨는 아들의 장례식에도 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왜 그랬던 걸까요? 아빠, 네. 잘 부탁해요. 가?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아내가 출근할 시간. 갈게요. 갔다 와. 네. 아내를 배웅한 후 규점 씨도 바쁘게 움직이는데요. 설거지를 마치자마자 숨 돌릴 틈도 없이 곧장 청소에 돌입합니다. 그런데 청소법이 좀 독특하네요. 물걸레 청소인데 이제 물까지 다 있는 그 청소기가 있는데 저는 아직 그걸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뿌려가면서 닦습니다. 이게 물을 뿌려서 닦으면 깨끗해져요, 바닥이. 직접 생각해낸 신개념 청소법이라고 합니다. 힘들다. 좀 앉아자겠다. 그런데 갑자기 기력이 떨어진 듯한 규점 씨. 안색이 많이 안 좋아 보이네요. 건강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걸까요? 급하게 약까지 꺼내듭니다. 요거는 당뇨병 약, 요거는 고혈압 약, 두 개는 고혈압 때문에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장을 보호되는 약, 그다음에 이제 또 비뇨기과 관계 약, 그 신장수라서 그거라서 한 6가지 정도 먹어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수술을 했습니다. 그간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신장암이 걸린 거죠. 11시간 반인가 수술을 했대요. 그 수술방에 참여했던 그 분들이 나오시면서 다 해서 겨우 고비를 넘겼다고 그 말을 하더래요. 근데 암 수술하고 나서는 거의 체력이 떨어졌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지금 뭘로 증명하냐면 몸무게가 85에서 90kg 나가던 사람이 지금 69kg 나가요.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집 근처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뭐 사시려고요? 배추요. 겉절이용 배추를 살려고 했는데 없네. 여기 있다. 배추. 네. 이거 겉절이용이 오래요. 겉절이요. 이거? 근데 이거는? 그것도 괜찮아요. 이거. 근데 배추가 안 좋아. 7,000원이고요. 여름이라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이게 걷어내면 얼마 안 될 것 같아. 근데 여기서 골라보세요. 이거 아래 거. 딴 데 한번 또 볶고 올게요. 한번 두고 올게요. 배추 하나를 사는데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네요.
이거 포장했으니까 골라도 되겠다. 만져도 되겠다. 요거 좀 낫다. 야, 이거 배추 2,500원 이게? 야, 진짜 너무 비싸다. 여기 나와요. 3,000원밖에 안 팔아요. 어? 여기 내려가면 3,000원. 아, 그냥 여기는 22,500원에 싸게 파는 거야? 2,500원 싸우면 됐지 뭐. 아, 이거 좀 깎을랬더니 미리 선수를 치셔가지고 깎지도 못하겠네. 이거 하나 주세요. 아, 왜 이래? 이거 안 돼. 무엇을 사든 허투루 고르는 법이 없습니다. 이걸로 하나 줘요. 그런데 TV 나오시는 분 같은데? 네? TV 나오시는 분 같은데? 그럼 깎아줘야지. 아, 이 깎아. 이거 500원 남았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방송에 많이 나오실 때 사극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네, 사극도 많이 하시고 얼굴이 좀 좋으셨었는데 막 몸이 좀 아프신 것 같아요. 얼굴 보니까 살이 좀 빠지시고. 예, 의사나 뭐 변호사 그런 것도 많이 나오고 여러 장면에서 하여간 기억 속에 많이 남아 있어요. 한때 브라운관을 종횡무진했었던 배우 박규정. 회사 직장 생활하던 걸 이제 그만두면서 소규모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조그맣게 부산에서 그러니까 일종의 신발 공장을 시작을 했는데 그게 끝이 좋지는 않았죠. 아니, 부도 금액까지 다 합치면요. 다 합치면 한 15억 정도 되죠. 다 잊어버리고 아파트 건설 현장에 그냥 먹고 자고 하는 합숙소로 들어갔어요. 제가 일하던 아파트 현장에 그걸 촬영을 온 일이 있었어요. 그 촬영을 온 팀에 연출이 저 연극하는 거 이런 걸 봤나 봐요. 그래서 그때 좀 알아봐가지고 그걸 계기로 인해서 연기를 다시 시작한 거죠. 그 사람의 권유로. 41살이란 늦은 나이에 데뷔했지만 야인시대, 대장금, 불멸의 이순신 등 인기 드라마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린 배우 박규정. 그런데 언젠가부터 안방극장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제가 8년 전에 암 수술을 했어요, 1차. 그때 좀 쉬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우선 살기 바쁘니까 그냥 개의치 않고 촬영을 했더니 그게 좀 무리가 갔는지 재발이라 했어요, 암이. 그게 그 재발하고 하면서 섭외가 왔는데 몇 개를 못했어요. 서서히 방송 섭외가 줄어들고 체념이라면 체념이라 할까? 언젠가는 오겠지. 선택을 받기 위해서 그냥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그 기다리는 시점이 아직까지 좀 유지되고 있어요. 시장에 다녀온 후 잠시 쉴 법도 하건만 곧장 주방으로 향하는 규정 씨. 꼼꼼하게 골라온 배추를 손질하기 시작합니다. 예, 겉절이 하려고요. 전문가는 아닌데 그냥 이렇게 조금 이렇게 무칠 줄 알아요. 양념 넣고서 이렇게. 제법 손이 가는 겉절이까지. 겉절이를 완성하자마자 휴대폰을 집어든 규정 씨. 아내에게 전화를 합니다. 여보세요? 이거 지금 내가 겉절이 한번 만들었는데 보이지? 오, 봐 이거. 근데 먹어보니까 맛있어. 이게 지금 당신이 한 거예요? 응. 어머머머, 웬일이야. 맛있어. 오, 맛있어 보인다. 쪽파, 부추, 쪽파, 부추, 응. 배추, 그 조금 알배추 한 포기해서 이렇게 했는데. 알배기 배추? 응. 잘했네. 빨리 와. 맛있어 보인다. 빨리 오라고. 간만 맞으면 좋을 것 같아. 간도 맞았어. 고기 참 맛있어 보이네. 빨리 가서 먹고 싶네. 빨리 와 그러면. 저희 다 왔어요. 알았어. 네. 곧장 아내를 위한 특식까지 준비하는데요. 왜 이렇게 인제 와? 뭐 냄새가 이렇게 고소한 냄새가 나요. 다 뭐가 차려놨지. 시간 딱 맞춰서. 요양보호사로 온종일 힘들게 일하고 온 아내를 위해 정성 들여 준비한 만찬. 사실 규점 씨가 살림을 하게 된 건 아내의 부탁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자 먹자. 아이고 감사히 먹겠습니다.
배우 일이 뜸해져 다른 일을 구하려 했지만 돈은 자기가 벌 테니 쉬엄쉬엄 살림을 도와달라고 했다는 아내. 암에 걸린 남편이 걱정됐기 때문이죠. 덕분에 규점 씨는 조금씩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 맛있어요. 어때요? 곁들여서 먹으니까 맛있다. 보통 겉절이 하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여자들도. 진짜 풍성하고 진짜 맛있네. 이제 앞으로 김장해도 되겠다 자기. 웬일이야. 집에 와보면 이렇게 항상 제가 놀랍게 해놓더라고요. 그럴 땐 진짜 고맙죠. 예. 아내의 폭풍 칭찬에 규점 씨 얼굴에 웃음꽃이 핍니다. 고기 LA 갈비를 먹다 보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군지 알겠어요? 누가? 우리 식구 중에서 고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당신하고 당신 아들. 걔 얘기는 왜 갑자기 또 해? 아니 지금 먹다 언뜻 생각이 나서 걔가 있었으면은. 아들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표정이 굳어지는 규점 씨. 그만하라니까. 지금 풀릴 때도 진짜 안 했나? 꼭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저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못 하겠어 정말. 아 밥도 안 맥힌다. 아들에 관한 이야기만 나오면 언성 높아진다는 부부. 대체 이들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제 소원이 낙골당 한번 가보는 거. 그게 소원입니다. 진짜. 그래서 끝내는 갈 때 그렇게 서로 좋지 않게 간 거에 대해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진짜 마음이 아파요. 그래도 이제 이쪽 갔으니까 서로의 그 오해라든가 그런 거는 다 부정적인 건 다 버리고 서로 긍정적인 것만 생각하고 그러자 그렇게 말을 했죠. 근데도 제가 얘기를 꺼내면은 그냥 뭐 차단해버리니까 그걸 어느 방법으로 해야 될지 저는 제 힘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제 힘으로. 그날 저녁 텅 빈 거실엔 정막만이 감돕니다. 불 꺼진 방에서 홀로 생각에 잠긴 규점 씨. 착잡해 보입니다. 아내 역시 마음이 편할 리 없죠. 장롱 깊숙한 곳에서 조심스레 뭔가를 꺼내드는데요. 그런데 보자기를 열어보기도 전에 울음을 터뜨립니다. 아들아 미안해. 아우 정말 미안해 아들아. 너무너무 보고 싶고 너무 아깝고 우리 아들 정말. 아우. 1년 반 전 세상을 떠난 아들의 유품을 보며 눈물 짓는 엄마. 아들아 정말 미안해. 엄마 자기 전에 혼자서 울 때가 너무나도 많아. 너가 보고 싶어서. 우리 아들은 절대 그런 생각 안 했지. 그런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지? 나 진짜 믿을 수가 없어. 점점 커져가는 아내의 울음소리에 규점 씨의 얼굴이 더 어두워집니다. 결국 집 밖으로 나가는데요. 아들을 그리워하며 오열하는 아내를 피해 어두운 밤거리를 헤매는 규점 씨. 인적이 드문 고요한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마음이 복잡할 때면은 찾는 곳이죠.
규점 씨는 왜 이토록 아들 이야기를 피하려고 하는 걸까? 아직까지 용서가 안 돼요. 당분간은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아서요. 전 어떠든지 그 생각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마음에 아직 허락이 안 되네요. 아들을 용서할 수 없어 장례식은 물론 납골당에도 가지 않았다는 아빠. 대체 부자에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들하고 좀 싸웠죠. 그때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예요, 그때가. 나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뭐 가족을 일단 살려야 되겠다는 그 오직 그 신념 하에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남녀 고아를 막론하고 일거리가 생길 것 같으면 누구든지 만났어요. 우리 그 연기자들 에이전시라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 여사장들이 좀 있는 데가 좀 몇 군데가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통화하고 얘기하고. 근데 얘는 그거를 잘못 생각을 한 거죠. 내가 말한 걸 믿질 않고 의심하니까 아니다는 걸 그 머릿속에 박혀 있으니까 대화가 안 되죠. 예상치 못한 오해로 시작됐던 부자의 갈등. 아들의 마음을 돌려보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고 시간이 갈수록 감정의 골은 깊어져 갔습니다. 몇 년간 이어진 갈등 끝에 결국 아들은 집을 나가버렸는데요. 천륜이라고 그러잖아요. 천륜을 저버리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저한테 그런 행동을 하고 나갔거든요, 걔가. 차마 해결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트러블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발로 들어오기 전에 내가 안 본다 그랬어요, 그거는. 근데 그러고서 갑자기 걔 친구들이 지희 엄마한테 전 연락이 온 게 연락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제 그 상황이 된 거죠. 참 한심하면서도 참 마음속에 미치겠더라고요. 놈자식, 불효자식이라고. 그래서 그렇죠. 며칠 후 웬일로 컴퓨터 앞에 앉은 규점 씨. 한껏 집중한 모습인데요. 뭘 하는 걸까요? 그 연기하는 일이 좀 뜸하니까 생활은 해야 되잖아요.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우연한 기회에 조그만 소규모 행사에 조그맣게 시작을 하다가 보니까 이 규모가 커져가지고 이제는 이렇게 제안서까지 만들어서 입찰까지 하게 되는 그 경우까지 왔습니다. 배우 일을 할 때부터 부수입을 위해서 행사 기획사를 운영해 왔다는 규점 씨. 직원도 없이 홀로 모든 일을 한다는데요. 꼼꼼하고 세심한 규점 씨를 믿고 행사를 의뢰하는 곳이 부쩍 늘고 있답니다. 업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뭐 9월 달 가을에 행사할 거를 미팅하자고 그래서 그거 협의하러 갑니다. 코로나19 땐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며 큰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최근엔 일이 많아지면서 수입도 꽤 쏠쏠해졌습니다. 기분은 좋은데요? 잘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빛을 보기까지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오직 가족 때문. 그래도 나는 어떻게 살아보려고 뭐 물불이란 거리 막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사업 실패해가지고 어려울 때 제대로 못 해준 건 후회되죠. 학생 때 어렸을 때 애들은 막 이것도 먹고 다니고 해야 되는데 내가 마음대로 용돈 못 준 건 좀 미안하죠. 내가 돈이 있으면서 못 준 게 아니라 못 벌었으니까. 미팅이 끝난 오후. 집이 아닌 서울로 간 규점 씨. 그의 발길이 향한 곳은 한 초등학교인데요. 여긴 어쩐 일일까요? 그 아들놈이 다니던 학교예요. 제가 바로 여기서 살았거든요. 집 뒷문 열고 나면 바로 초등학교인데 여기 와가지고 저녁 때 되면은 같이 축구 공 가지고서 같이 둘이 축구도 하고 그랬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근데 좀 많이 변했네요. 그래서.
아들과 함께 뛰놀던 운동장을 바라보며 망감이 교치 않은 듯한 규점 씨. 25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선명한 기억. 그 시절 어린 아들에게 아빠는 우주이자 세상이었죠.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 아빠와 싸운 후 집을 뛰쳐나가던 뒷모습이 아들과의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딱 유서를 보니까 걔가 어렸을 때부터 자기 집, 좋은 집 갖고 뭐 집 사서 사는 게 자기 꿈이었는데 그 마음대로 안 됐다. 그런데 그래서 빨리 벌어서 집을 사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그걸 어떻게 해서 집을 빨리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돈을 꽤 날렸어요. 날리면서 그 날린 것도 그냥 자기 갖고 있는 돈만 날린 게 아니라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해가지고 그걸 날렸어요. 아무리 그랬어도 저렇게 제가 사실 알았으면 내가 가서 알았으면 괘씸하더라도 쫓아가가지고 할 텐데 몰랐으니까. 그 어떻게 보면 원인이 저죠. 그 제가 사업 안에서 뭐 망하지 않고 그랬으면은 뭐 그렇지 않았죠. 근데 부모를 잘 만났으면 내가 이렇게 사업에 실패하지 않고 막 이랬을 때 부모 잘못 만난 거 아니에요? 28년 전 신발 공장이 부도가 난 후 규점 씨 가족에겐 가난이라는 꼬리표가 늘 붙어 다녔습니다. 빠듯한 형편에 용돈 한 번 넉넉히 주지 못했죠. 갈 만한 그런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참 매정한 아빠라고 누가 다들 얘기를 해도 뭐 어쩔 수가 없는데, 그리고 내 스스로가 초라해지고 거기서 내가 울고 뭐 이렇게 해봐야 뭐 좋을 거 없고 아예 안 나타나는 게 나을 것 같다.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1억 원의 빚을 진 아들. 당시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었던 부모에게 차마 말하지 못한 채 홀로 무거운 짐을 지고 떠나버렸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던 아들의 손을 잡아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그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죠. 그날 밤 나왔어. 어디 갔다 와요? 응?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저기 초안산. 그 산은 왜 갔어? 그냥 같이 뭐. 근데 어째 갑자기 거기 갔을까? 응? 그럼 자기가 거기까지 갔다 올 정도면 그래도 많이 이해를 한 것 같은데 말 좀 해줘봐. 나 듣고 싶으니까. 응? 그럼 이 김에 아주 아들 있는 데로 한번 가보자. 응? 고민에 잠긴 규점 씨.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내 마지막 부탁이야. 생각을 해보자. 정말? 진짜? 웬일이야? 어머나. 뜻밖의 답변에 아내의 얼굴에 화색이 돕니다. 늦은 밤 아내가 잠든 사이 조심스레 작은 방을 찾은 규점 씨. 무언가를 찾기 시작하는데요. 그의 손이 향하는 건 비디오 테이프. 오래된 테이프 하나를 골라들고 거실로 나옵니다.
여기엔 어떤 영상이 담겨져 있는 걸까요? 아들이 3살 됐을 무렵 찍어놓은 영상이랍니다. 더는 눈에 담을 수도 품에 안을 수도 없는 아들. 자기 자식 보내놓고 마음 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식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아직까지 솔직한 말로 가슴에 묻고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야 뭐 가슴에 뭐 묻게 될 그런 상황이 온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더 이상 아들이 없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애써 외면해왔던 아들의 부재를 조금씩 실감하는데요. 그는 과연 아들을 마주할 용기를 낼 수 있을까? 며칠 후 준비하고 갑시다. 어디요? 우리한테 가자면. 어머, 정말 가는 거예요? 가. 어머, 정말이지? 고마워, 진짜. 이런 날이 오는구나. 가서 또 준비해. 빨리. 알겠어요. 너무 진짜. 고마워. 진짜 고마워요, 당신. 어떻게 보면 그 다큐멘터리 이거를 제가 하면서 조금은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드디어 아들이 잠든 추모공원에 도착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아들을 바라보기만 하는데요. 아들 보고 있니? 아빠 없었어. 이제야 실감하는 아들의 빈자리. 편히 쉬어라. 워낙 제 감정이 격했다 보니까 그걸 못한 거죠. 편안히 저승에서 편안히 살으라고 말을 해주고 싶어요.